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국어 독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올린 영상들이 있는데 좀 퀄리티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성적을 크게 올릴 순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집을 지을 때도 이 재료만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설계도도 있어야 되고요. 그쵸? 또 구상도 있어야 돼요. 맞죠? 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은 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또 독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들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오늘부터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영상 또 공부들은 이 설계도 또 구상에 대한 영상입니다. 국어가 잘 오르지 않는 친구들 또 국어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같이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할 강의 1강 1강이 뭐냐 하면 뭐 할까요? 독해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해 방법의 차이. 똑같은 글이고 뭐 다 글인데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비문학. 이 비문학은요, 설명 위주의 글이에요. 그쵸? 혹은 문학은 내용을 감상하고 평가, 다른 말로 하면 평론하는 글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국어 공부할 때 보면 이걸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문학과 비문학을 똑같이 읽어요. 똑같이.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고 또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일단 요거 먼저 잡고 갈게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비문학과 문학은 다른 글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비문학과 문학은 다른 글이에요. 이 글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어떤 각도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과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글이라는 게 그래요. 마치 시를 볼 때 보통 수능을 낼 때는 일부러 모르는 시를 내게 돼요. 모르는 시. 그래서 우리 시를 많이 틀리는 학생들은 대부분 시를, 잘 들으세요, 분석하려고 그래요. 분석. 이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은유법, 뭐 대꾸법, 또 시의 주제, 또 뭐 시가 쓰여진 시대, 또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걸 다 외워요. 외우기. 이렇게 하면 시에 들어가는 이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또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많이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수능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 고전시 빼고 이 시들은 일부러 처음 보는 시를 낸단 말이에요. 일부러.
시는 분석하는 게 아니고 시는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 달라요. 감상이 뭐예요? 감정을 공유하면서 느끼는 거. 감상한다. 시를 쓴 사람이나 시의 어떤 분위기, 글에서 오는 분위기가 내 마음에 스며든다는 느낌으로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감상이에요. 감상. 이에 반해 이 비문학, 보통 설명문이라고 할게요. 설명문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문을 어떻게 감상을 해요? 그쵸?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다. 너무 어렵다. 무슨 내용이지? 이런 감정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읽으면서 보통 설명문은 감상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당연히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그러면 시를 읽을 때는 감상만 하고 분석 같은 건 안 내도 돼요?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분석은 해야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무게 중심을 한 7대3? 7대3 정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7이 바로 감상이에요. 감상. 그럼 3은 어떻게 분석을 해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문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설명문은 앞에 있는 화 그리고 작은 어느 정도의 감상이 필요해요. 그래야 지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안건을 낼 수 있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문학 지문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보통 어떤 문제? 추론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근데 그거는 좀 물어보기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더 확장된 사고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감각? 그런 느낌이지 이거를 뭐 감상한다고 표현하면 그렇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 독해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독해 방법의 차이가 있다. 알겠죠? 요거 먼저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문학과 비문학을 읽는 방법이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같은 건 있을까요? 같은 거. 그럼 비문학과 문학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같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냐? 당연히 있죠.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점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글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1번 잘 들어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2번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항상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 두 개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나올 건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항상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글을 볼 때 꼭 투 트랙으로 보아라. 투 트랙. 이게 1번 트랙, 이게 2번 트랙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그러면 문학에서도 또 비문학에서도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게 방법이 다르겠죠. 어떤 부분이 내용 전개에서 찾아야 될 부분인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세요. 비문학은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 많이 했던 거야. 핵심어. 핵심어. 많이 했죠, 여태까지. 그리고 주제. 이거 많이 했죠. 많이 했잖아, 우리 이거. 핵심어 찾기. 주제 찾기. 그쵸? 요거 찾는 거야, 요거. 이걸 어떻게 각 단락마다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핵심어를 찾고 또 주제 문장을 찾고 또 각 그 문단마다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거를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요건 우리 많이 했잖아. 그쵸? 그에 반해 문학은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고요. 문학은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장면. 그럼 비문학은요, 단락. 알았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학은 한 씬, 한 어떤 장면, 그걸 씬이라고 할게요. 장면의 구성이 일단은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용이 이어지겠죠? 상황이 나와요. 상황. 그리고 거기서 감정이 나와요. 요렇게 이어지게 돼요. 순서가. 기본적인 순서가.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배경, 상황, 감정 요 부분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이해됐어요? 자, 비문학은 핵심어를 찾고 또 주제를 찾고 그 단락 간의 연결을 보면서 대조인지 또 비교인지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찾는 거고, 그쵸? 문학은 장면마다 장면의 전환마다 배경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또 이 감정이 어떤지 이런 포인트를 표시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요걸 1번 요게 바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럼 다음은 뭘까요? 두 번째.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아니, 글을 읽으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가 어딨어? 정해져 있다.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를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1번 비문학 같은 경우는 1번 내용 확인.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용 확인이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내용 확인. 요거는 지문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읽으면 내용 확인이 나올 만한 문제들이 있어. 단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보는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용어된 정의, 아니면 뭐 이런 표현, 아니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부정 표현. 이런 거 뭐 사실 너무 티나잖아요. 그쵸? 아니라, 아니다, 이런 거. 맞다고 딱 내용 확인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은 뭐 양, 전부, 모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내용 확인. 이런 단어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많이 풀다 보면 사람의 생각은 다 거기에요, 여러분. 출제자분들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용 확인을 하는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비문학 좀 더 깊이 있게 하면서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자, 그리고 2번 추론. 그죠? 추론이 뭐냐 하면 어떤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지문보다 좀 더 밖의 내용, 좀 더 확장된 내용을 보기로 주면서, 됐어요? 지문보다 좀 더 확장된 내용을 보기로 주면서 지문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옳게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추론 문제. 이런 추론 문제는 비문학, 문학 둘 다 공통이겠죠. 그렇죠? 이런 거. 또 3번 문법 많이 나오는 거, ABCD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쵸? 4번 천개 방식, 이런 거 쉽잖아요. 5번 또 뭐가 있을까요? 5번 여기다 적어야지. 5번 뭐였지? 내용 확인, 추론, 문법, 전개 방식. 그리고 주제. 이런 거 뭐 별거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문학에서도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당연히 정해져 있죠. 문학에서 물어보는 것도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심경, 극중 심경. 또 내용 확인. 그렇죠?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추론 항상 이런 것들은 시대의 배경을 끼고 가죠. 이런 거 등등등. 또 문법 적어줄까요? 문법이라고 하면은 뭐 A, B, C, D 해가지고 뭐 단어 바꾸는 거, 말을 바꾸는 거,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글을 볼 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요런 관점을 반드시 알고 봐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고, 비문학과 문학을 읽는 방법은 다르다. 하지만 두 글을 읽으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1번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2번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를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들? 네. 오늘은 첫 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독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나오고, 또 문학은 어떻게 읽는 거고, 또 비문학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